재민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내 인생이 걸린 문제야. 저는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러세요? 혜리가 대체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 집이랑 맞지 않는다는 거지. 맞지 않는다고요? 직업이 문제세요? 아니면 집안이 문제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둘 다였으니까요. 보험사 콜센터 상담원이라니. 그것도 우리 재민이 배우자로요? 어머니 정말 실망입니다. 아들은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은경입니다. 올해 58이죠. 30년째 은경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가 되어야 퇴근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허리는 굽고 눈은 침침해졌지만 이 일이 제 정체성입니다. 고객들은 저를 최 세무사님이라 부르며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세무법인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세무조사도 막아낼 수 있다는 실력으로 입소문이 났거든요. 최 세무사님만 믿습니다. 은경 세무사 아니면 세금 신고 못 맡겨요. 고객들의 신뢰가 차곡차곡 쌓였고 제 이름값도 높아졌습니다. 아들 재민이를 회계사로 키울 수 있었던 것도 이 사무실 덕분이었습니다. 재민이는 제 자랑이었습니다. 회계사 시험에 한 번에 합격했고 지금은 대형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분석 전문가로 업계에서도 인정받고 경제방송에도 몇 번 출연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사무실 정리하시고 쉬세요. 제가 모실게요. 재민이는 가끔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어머니는 일하는 게 더 좋아. 숫자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 그런데 요즘 재민이 표정이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주저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에 들를 때마다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돌아가곤 했습니다. 저 녀석 뭔가 숨기는 게 있어. 저는 직감했습니다. 30년 넘게 사람 상대하는 일을 했으니 눈치 하나는 기가 막히게 빠릅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재민이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큼지막한 꽃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응? 무슨 일인데?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서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드디어 여자친구를 데려오는구나. 누군데? 어떤 사람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따뜻하고 재민이의 눈빛에 빛이 났습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괜찮은 아이겠지. 그래, 언제 볼 건데? 내일 저녁 어떠세요? 어머니 사무실에서 만나면 어떨까 해서요. 사무실에서? 우리 집으로 와야지. 어머니가 편한 곳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사무실이 집보다 훨씬 편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제 영역이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어떤 아이일까? 똑똑하고 예의 바른 아이면 좋겠어. 무엇보다 우리 재민이를 아껴줄 아이였으면.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책상도 깔끔하게 치우고 바닥도 정성껏 닦았습니다. 처음 만나는 며느리감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저녁 6시 재민이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는 평균 정도, 얼굴은 수수한 편이었습니다.
화장기라곤 거의 없는 맨 얼굴에 깔끔하지만 평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소개할게요. 이엘이에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이엘이라고 합니다. 해리가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요, 해리 씨. 어디서 일하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해리가 잠깐 입술을 깨물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보험사 콜센터에서 고객 상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순간 제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콜센터? 상담 업무? 저는 무의식 중에 되물었습니다. 콜센터요? 거기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고객분들이 보험 관련해서 문의하시면 답변 드리고 불편사항 접수받고 필요하면 현장 직원들과 연결해 드리는 일이에요. 해리는 담담하게 설명했지만 제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콜센터 상담원이라니. 저는 30년간 세무사로 일했습니다. 숫자를 다루고 법을 해석하고 세무 전략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며느리 후보가 전화로 고객 응대를 하는 사람이라니 뭔가 맞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벽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해리는 정말 성실해요. 전문대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서 지금까지 5년째 성실하게 다니고 있어요. 재민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5년이나요? 그럼 나이가 좀 있으시겠네요. 올해 31입니다. 31면 결혼 정년기는 좀 지났네요. 왜 이제야 하려고 하세요? 제 말투가 조금씩 날카로워졌습니다. 해리의 표정이 미세하게 어두워졌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정인데요? 어머니, 재민이가 제 말을 가로막으려 했습니다. 왜? 궁금한 건 물어봐야지. 저는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해리 씨,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혼자 계십니다. 아버지는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는요? 저 혼자입니다. 편모스라의 외동딸. 저는 속으로 점수를 깎아내렸습니다. 어머니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일을 못 하십니다. 왜요? 편찮으셔서요. 무슨 병인데요? 해리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유방암 3기입니다. 지금 항암 치료 중이세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암? 그것도 3기? 그럼 병원비는 누가 내는데요? 제가 내고 있습니다. 혼자서요? 네. 저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정말 안 되겠어. 며느리가 시집 오면 시댁을 돌봐야 하는데 친정어머니 병원비까지 대야 한다면 우리 집에 부담이 됩니다. 어머니, 재민이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무슨 눈? 해리를 평가하는 눈이요. 해리는 물건이 아니에요. 나도 알아. 하지만 따져봐야 하는 건 따져야지. 결혼은 두 집안이 만나는 거야. 분위기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해리 씨, 결혼하면 일 계속할 거예요? 네, 당분간은요. 당분간? 아이는 언제 가질 건데요? 그건 재민 씨와 천천히 상의하려고요. 나이가 있으니까 아이는 빨리 가져야 해요. 해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재민이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오늘은 그냥 인사만 하는 자리예요. 인사만 해서 뭐해? 중요한 건 미리 다 물어봐야지.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해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해리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재민이는 회계사예요.
대형 법인에서 인정받는 전문직이고요. 그런데 배우자가 콜센터 직원이라는 건 솔직히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어머니, 재민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이라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수준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재민이한테는 좀 더 나은 배우자가 어울려요. 해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세무사님, 오늘 뵙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재민 씨, 저 먼저 갈게요. 해리야. 재민이가 그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해리는 손을 뿌리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세무사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니까요. 해리는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재민이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그러세요? 해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한 건 없어. 다만 우리 집이랑 안 맞는다는 거지. 뭐가 안 맞는데요? 다 안 맞아. 직업도 집안도 전부. 재민이는 제 말을 듣고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실망입니다. 그는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 그리고 텅 빈 의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 잘못한 건 없습니다. 어머니로서 당연한 걱정을 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편이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해리를 만난 후 사흘이 지났어요. 재민이는 사무실에 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도 먼저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가슴 한편은 계속 불편했습니다. 세무 상담을 하면서도 서류를 정리하면서도 자꾸 그날 일이 떠올랐어요. 해리의 떨리는 목소리, 눈가에 맺힌 눈물, 그리고 재민이의 차가운 시선. 최 세무사님 괜찮으세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단골 고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요즘 좀 피곤해서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밤마다 잠을 설쳤거든요. 그날 오후였어요.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은경세무법인입니다. 어머니, 재민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재민아, 그동안 왜 연락이 없었니? 바빴어요. 목소리가 쌀쌀했습니다. 그래. 밥은 먹었니? 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전화했어요. 뭔데? 저 해리랑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이 떨어졌어요. 뭐라고? 해리와 결혼할 거예요. 어머니 허락 없이도요. 재민아, 너 제정신이니? 네, 멀쩡합니다. 저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왜요? 그 애는 우리 집이랑 안 맞아.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무엇이 안 맞는데요? 직업이요? 아니면 집안이요? 다 안 맞아. 너는 회계사야. 대형 법인에 다니는 전문직이고. 그런데 배우자가 콜센터 직원이면 말이 되니? 재민이가 잠시 침묵하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어머니는 세무사시잖아요. 그게 자랑스러우세요? 당연하지. 30년을 일했는데. 그럼 해리도 자기 일이 자랑스러울 수 있어요. 왜 어머니 직업은 괜찮고 해리 직업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할 말이 막혔어요. 그건 다른 문제야. 뭐가 달라요? 격이 다르다고. 격이요? 재민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30년 전 어머니는 어땠는데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도 신입 세무사 시절 주변에서 무시당하지 않으셨어요? 여자가 무슨 세무사냐고, 가난한 집 출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들 안 들으셨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민이가 옳았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재민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0년 전, 나도 그랬지. 저는 천천히 사무실 구석에 있는 오래된 캐비닛을 열었어요. 제일 아래 서랍에 낡은 명함철이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펼쳤죠. 거기에는 30년 전 신입 세무사 시절의 명함들이 꽂혀 있었어요. 최은경 세무사. 그때 저는 28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고시원에 살면서 세무사 시험을 준비했고 3년 만에 합격했어요. 세무법인에 취직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여자가 무슨 세무사야? 시골 출신이 뭘 안다고. 집안도 변변찮은 게 여기서 뭐 하려고. 선배 세무사들의 말이 칼날처럼 파고들었어요.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무시는 계속되었습니다. 은경 씨, 이 계산 다시 해봐. 은경 씨, 복사 좀 해와. 은경 씨, 커피 좀. 저는 세무사였지만 사무실에서는 잡일만 시키는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세무 상담도 맡지 못했고 고객 미팅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여자 세무사는 신뢰가 안 간대. 선배 세무사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고시원에서 울었어요. 이렇게 힘들게 합격했는데 왜 날 인정해주지 않는 거지?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 회식 자리에서였습니다. 은경 씨는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소장님이 술에 취해 물었어요. 아직 생각 없습니다. 에이,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시집 못 가. 적당히 해야지. 다른 선배들이 웃었습니다. 은경 씨 집안이 어디더라? 시골? 네, 충청도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투박하구나. 서울 여자들은 좀 세련된데.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신입이 뭘 어쩌겠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나 정말 투박한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다짐했습니다. 절대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실력으로 인정받을 거야. 매일 새벽까지 세법 공부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한 건 처리할 때 저는 3건을 처리했습니다. 고객들에게 더 친절했고 세무조사에서는 누구보다 꼼꼼했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고객들이 저를 찾기 시작했어요. 최 세무사님한테 맡기면 안심이야. 은경 씨 실력은 인정해야 해. 10년이 지나자 저는 법인의 핵심 인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째 되던 해 저는 독립했어요. 은경 세무법인을 차렸습니다. 이제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못했어요. 저는 성공한 세무사였고 자수성가한 사업가였습니다. 명함철을 덮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나 그 사람들이 되어버렸구나. 30년 전 저를 무시했던 선배들,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집안으로 사람을 평가하던 그 사람들. 저는 해리에게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콜센터 직원이 우리 집이랑 안 맞아. 격이 다르다고. 내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30년 전 저에게 쏟아졌던 말들과 똑같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다음 날 오후 같은 건물에서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정미연 변호사가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은경 씨, 요즘 안색이 왜 그래? 그냥 좀 피곤해서. 무슨 일 있어? 저는 고민하다가 해리 이야기를 꺼냈어요. 재민이가 콜센터 직원과 결혼하려 한다는 것, 제가 반대했다는 것. 미연 씨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듣더니 물었습니다.
은경 씨는 그 여자가 뭐가 마음에 안 드는데? 직업이 좀 그렇잖아. 콜센터 상담원이라니. 우리도 전화 상담 많이 받잖아. 그게 뭐가 문제야? 그건 다르지. 우리는 전문직이고. 전문직? 미연 씨가 피식 웃었어요. 은경 씨, 우리도 30년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은경 씨 신입 시절 기억나? 선배들한테 무시당할 때. 여자가 무슨 세무사냐고 집안이 변변찮다고 그럴 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은경 씨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언젠가 실력으로 증명할 거야. 직업에 귀천이 있나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은경 씨는 뭐 하고 있어? 30년 전 은경 씨를 무시하던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짓 하고 있잖아. 미연 씨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나는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것뿐이야.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랑 행복하게 사는 게 잘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현실이. 현실? 은경 씨도 30년 전엔 현실 따지지 않았잖아.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했잖아.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연 씨 말이 맞았어요. 저도 30년 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남편 강민수. 그는 동네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무사인 저와는 격이 안 맞는다는 소리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은경 씨, 왜 하필 인쇄소 사장이야? 좀 더 괜찮은 사람 만나지.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민수 씨는 성실했고 따뜻했습니다.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줬고 꿈을 응원해줬어요. 은경 씨는 꼭 성공할 거야. 난 믿어. 그의 말이 힘이 되어 저는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이후로 저는 변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안 돼. 현실이 중요해. 언제부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죠. 저녁 무렵 재민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응, 재민아. 다음 주에 혜리 어머니 뵙고 올 거예요. 뭐? 정식으로 결혼 허락 받으러요. 어머니는 안 오셔도 됩니다. 재민아, 잠깐만. 할 말 없으시면 끊을게요. 아니야. 할 말 있어.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재민아, 어머니가 좀 심했던 것 같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진심이세요? 응. 어머니가 편견이 있었나 봐. 혜리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한 번만 더 만나볼 수 있을까?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 재민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혜리한테 물어볼게요. 근데 어머니 또 상처 주시면 안 돼요. 그러지 않을게. 약속해.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나 정말 변했구나. 언제부턴가 저는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고 집안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30년 전 저를 무시했던 그 사람들처럼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28배 저는 수줍게 웃고 있었고 민수 씨는 어색하게 서 있었죠. 은경아,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응, 당신 믿어.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직업도 돈도 집안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는 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공하면서 돈을 벌면서 지위가 올라가면서 어느새 제 마음도 변해버렸어요. 미안해, 민수야.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걸 잊어버렸어.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다짐했어요. 혜리를 다시 만나보자.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봐야겠어. 재민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30년 전 저도 편견 때문에 힘들어 했으니까 이제는 저도 달라져야 했습니다. 재민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해리가 다시 만나는 것에 동의했어요. 이번 토요일 오후 3시 어머니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고마워, 해리야. 두 번째 기회를 줘서. 하지만 동시에 긴장되었어요. 이번에는 실수하면 안 됩니다. 해리를 제대로 봐야 해요. 토요일까지는 사흘이 남았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콜센터 직원들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검색하고 관련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전문적인 일이었어요. 고객 심리를 파악하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스트레스 관리 능력까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몰랐구나. 목요일 저녁 정기 세무사 모임이 있었어요. 같은 업계 선후배들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이미 몇 분이 와 계셨습니다. 은경 씨, 오랜만이네. 저보다 10년 선배인 김태준 세무사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다들 자리에 앉아 음식을 시켰습니다. 이런저런 업계 이야기가 오갔고 저는 그저 듣고만 있었어요. 그러다 김태준 선배가 물었습니다. 은경 씨, 아들 재민이 요즘 어때? 회계사 되었다며? 네, 대형 법인 다니고 있어요. 오, 대단하네. 결혼은 언제 해?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게 요즘 고민이 좀 있어서요. 무슨 고민? 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는데 직업이 콜센터 상담원이에요. 테이블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김태준 선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네. 그게 문제가 돼?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재민이는 회계사인데 상대가 콜센터 직원이면 좀 뭐? 격이 안 맞는다고 해야 하나? 김태준 선배가 피식 웃었어요. 은경 씨, 요즘 누가 그런 소리 해? 직업에 귀천이 어딨어? 옆에 앉아있던 후배 세무사 이현주 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지. 직업 보고 결혼하나요? 하지만 은경 선배님, 제 동생도 콜센터에서 일해요. 금융권 콜센터인데 일 엄청 힘들어요. 하루 종일 전화 받으면서 고객들한테 욕도 먹고 민원도 처리하고 그런데 포기 안 하고 5년째 다니고 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요, 이현주 씨가 덧붙였어요. 콜센터 직원들 대부분 자격증 따고 교육받고 굉장히 전문적으로 일해요. 고객 심리 파악하고 상황 판단하고 빠르게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김태준 선배가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은경 씨, 30년 전 생각나? 우리가 신입일 때 여자 세무사는 신뢰 안 간다고, 시골 출신은 안 된다고 그런 소리 들을 때 우리 기분이 어땠는지 기억나?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어? 직업에 귀천 없다. 실력으로 증명하겠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은경 씨가 뭐 하고 있어? 30년 전 우리한테 그랬던 사람들이랑 똑같은 짓 하고 있잖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 콜센터 상담원. 저는 그걸 단순히 전화 받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현주 씨 말을 들으니 그게 아니더군요. 고객을 응대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 상황을 관리하는 일. 생각해보니 제 일과도 비슷했습니다.
저도 고객을 상담하고 세무 문제를 해결하고 조사 상황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방법만 다를 뿐 본질은 같은 건가? 드디어 토요일이 왔어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사무실로 갔습니다. 청소를 하고 꽃도 사다 놓았어요. 해리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재민이와 해리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어서 와. 들어와. 해리는 지난번보다 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응, 해리 씨. 앉아요.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재민이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직접 차를 내왔습니다. 해리 씨, 지난번에는 내가 실례를 많이 했어요. 미안해요. 해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당신을 함부로 판단했어요. 직업으로, 집안으로. 재민이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나도 30년 전에 똑같은 일을 겪었거든요. 여자라서 시골 출신이라서 무시당했어요. 그런데 내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네요. 해리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세무사님, 해리 씨, 내가 다시 물어봐도 될까요? 이번엔 편견 없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요. 해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어보세요. 해리 씨, 콜센터에서 일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해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저희 둘이 살았어요. 갑자기 어머니가 쓰러지시니까 학교를 계속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퇴를 했어요? 네. 병원비도 필요했고 생활비도 벌어야 했거든요. 그때 보험사 콜센터에서 채용 공고가 났어요. 학력 제한이 없었고 급여도 괜찮았고요. 힘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해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루에 100통 넘게 전화 받으면서 화난 고객분들 응대하고 욕도 듣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왜 계속했어요?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제가 포기하면 어머니도 치료를 포기하실 것 같았거든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렇게 5년을 버텼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일이 재미있어지더라고요. 재미있어졌다고요? 네. 처음에 화나서 전화하셨던 고객분들이 제가 친절하게 응대하면 통화 끝날 때는 웃으면서 수고하세요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뿌듯했어요. 해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직접 감사 전화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해리 씨 덕분에 문제가 해결됐어요. 정말 고마워요라고요. 그럴 때면 이 일이 의미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해리를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해리 씨, 그럼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팀장 승진 대기 중이에요. 신입 직원들 교육도 담당하고 있고요. 팀장이요? 네. 회사에서 제안이 왔어요. 내년 초에 정식으로 승진할 것 같아요. 재민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해리는 작년에 우수 사원상도 받았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 없었고 고객 만족도가 제일 높대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아니에요. 해리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제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그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5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성실하게 일한다는 게. 해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해리 씨, 어머니 병원비는 많이 드시죠? 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들어요.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 텐데. 힘들지만요, 제 어머니니까요.
해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어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돌볼 차례죠. 저는 목이 메었어요. 30년 전 저도 그랬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고시원에 살면서 공부할 때 어머니가 보내주시던 쌀과 반찬들. 딸아, 힘들면 내려와. 집에서 편하게 지내. 아니에요, 엄마. 저 괜찮아요. 꼭 합격할 거예요. 저도 해리처럼 어머니를 위해 버텼습니다.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해리와 제가 닮아 있었습니다. 해리 씨, 재민이를 언제 만났어요? 작년 봄이었어요.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첫눈에 반했어요. 재민이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어머니. 뭐가 좋았는데? 재민이가 해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해리는 따뜻해요. 항상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힘든 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요, 재민이가 덧붙였어요. 해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도 일 때문에 힘들어도 항상 웃으면서 버티거든요. 그런 강인함이 저는 존경스러워요. 저는 재민이를 새롭게 봤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니. 해리의 진가를 알아본 재민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해리 씨, 결혼하면 일 계속할 거예요? 네, 어머니 병원비도 있고 제 일도 좋아하거든요. 아이는요? 아이는 재민 씨랑 상의해서 천천히 생각하려고요. 어머니 상태가 좀 안정되면요. 저는 해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해리 씨, 네, 제가 도와줄게요. 어머니 병원비 한 달에 50만 원씩 제가 보태줄게요. 해리가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제 우리 가족 될 거잖아요. 당신 어머니도 내 가족이에요. 해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이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해리야, 네, 이제 세무사님이라고 부르지 마. 어머니라고 불러. 해리가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요? 응, 너는 이미 우리 가족이야. 어머니, 해리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도 해리를 꼭 안았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내가 더 고마워. 우리 재민이한테 좋은 사람이 와줘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재민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재민아, 네, 어머니. 너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 해리는 훌륭한 아이야. 어머니, 감사합니다. 뭐가 고마워? 내가 늦게 알아봐서 미안해.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 그날 밤 저는 해리가 보여준 모습들을 떠올렸습니다. 책임감, 성실함, 따뜻한 마음. 해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해리와 화해한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재민이와 해리에게 연락했습니다. 식사는 했는지, 일은 괜찮은지 물어봤어요. 이제 해리는 제게 어머니라고 불렀고, 저도 자연스럽게 해리야라고 불렀습니다. 목요일 오전이었어요. 사무실에서 세무 상담을 하고 있는데 재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응, 왜? 해리가 오늘 저녁에 어머니 사무실로 찾아가도 될까요? 해리가, 왜? 어머니께 드릴 게 있대요. 자세한 건 저도 몰라요. 그래, 좋아. 몇 시쯤? 6시쯤 갈 것 같아요. 알았어.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끊고 나니 궁금했어요. 드릴 게 뭐지? 오후 5시 30분. 저는 사무실을 정리하며 해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건물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속히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뭐, 화재? 저는 황급히 서류들을 챙기려다가 멈췄어요. 복도로 나가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1층 식당에서 불이 난 것 같았어요. 빨리 나가세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계단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저도 뛰어서 계단으로 향했는데 갑자기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뒤를 돌아보니 같은 층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이 계단에서 넘어져 있었어요. 70대 노인이셨습니다. 사장님, 저는 다가가려 했는데 연기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어떡하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누군가 올라왔어요. 거기 누구 있으세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연기 사이로 사람이 나타났어요. 해리였습니다. 해리니? 어머님, 괜찮으세요? 해리는 망설임 없이 제게 다가왔어요. 나는 괜찮은데 사장님이 넘어지셨어. 해리가 넘어진 노인을 확인했습니다.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제가 모실게요. 그녀는 노인을 부축하려 했지만 노인은 너무 무거웠어요. 해리야, 위험해. 우리 먼저 나가자. 안 돼요. 사장님을 두고 갈 수 없어요. 해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해리는 재빨리 상황을 판단했어요. 어머님, 제 말대로 해주세요. 응? 사장님, 오른쪽 팔을 잡아주세요. 저는 왼쪽을 잡을게요. 그래. 우리는 함께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일어나세요. 해리의 지시에 따라 노인을 일으켰어요. 이제 계단으로 가요. 한 계단씩 천천히. 해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연기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님, 코와 입을 막으세요. 연기 마시지 않게. 그래. 우리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해리는 계속 노인에게 말을 걸었어요. 사장님,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왔어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노인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마침내 1층에 도착했어요. 밖으로 나오자 소방관들이 달려왔습니다. 여기요. 부상자 있어요. 해리가 소리쳤습니다. 소방관들이 노인을 인계받았어요. 잘하셨습니다. 더 큰 부상 없이 구조했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제야 주저앉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해리가 제 어깨를 붙잡았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고마워, 해리야. 천만에요. 해리는 웃었지만 얼굴은 그을음으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우리는 간단한 검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연기를 좀 마셔서 목이 따갑고 기침이 나왔지만 괜찮았습니다. 노인 사장님도 발목을 삐었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해리야,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사장님을 구했어.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 위험한 상황인데도 주저하지 않고 올라온 거 쉬운 일이 아니야. 해리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콜센터에서 일하면서 위기 대응 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화재 상황, 응급 상황 매뉴얼 같은 거요. 그래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건 다른 문제잖아. 어머니, 응? 저는 그냥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 일이든 아니든요. 저는 해리를 똑바로 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맑고 진실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사무실 앞으로 돌아왔어요. 건물은 일부가 그을렸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해리야,
오늘 나한테 줄 게 있다고 했지? 아, 맞아요. 해리가 가방을 뒤졌습니다. 이거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열어보니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놓은 손수건이었어요. 이게 뭐야? 어머니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요. 지난번에 병원비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손수건에는 작은 꽃무늬가 정성스럽게 수놓아져 있었어요. 해리야, 내가 직접 만든 거야? 네. 밤마다 조금씩 술을 놓았어요. 저는 손수건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해리야. 어머니, 저는 해리를 꼭 안았습니다. 해리도 저를 안았어요. 해리야, 너는 정말 훌륭한 아이야. 오늘 일로 확신했어. 어머니, 해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저를 받아주셔서 내가 더 고마워. 우리 재민이한테 좋은 사람이 와줘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재민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재민아, 어머니 무슨 일 있었어요? 해리가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는데 건물에 불이 났었어. 근데 다 괜찮아. 네, 불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해리 덕분에. 해리가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재민이에게 말해줬어요. 해리가 얼마나 침착했는지, 얼마나 용감했는지. 재민아, 어머니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해리는 훌륭한 사람이야. 전화 너머로 재민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뭐가 고마워. 내가 늦게 알아봐서 미안해.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소파에 앉았어요. 오늘 하루가 꿈 같았습니다. 화재, 구조, 그리고 해리의 진가를 발견한 것. 저는 해리가 준 손수건을 다시 꺼내봤어요. 작은 꽃무늬가 따뜻한 불빛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다니. 해리는 바쁜 와중에도 밤마다 시간을 내서 이걸 만들었을 거예요. 저를 위해서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해리야, 고마워. 우리 딸이 되어줘서. 다음 날 아침, 재민이와 해리가 함께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해리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응. 너는? 저도 괜찮아요. 재민이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어제 수고하셨다고. 아이고, 고마워. 저는 꽃다발을 받으며 말했어요. 재민아, 해리야, 앉아봐. 어머니가 할 말이 있어. 둘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너희 결혼, 어머니가 진심으로 축복한다. 재민이와 해리가 동시에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응. 어머니가 잘못 생각했어. 해리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우리 재민이한테 아깝지 않아. 해리가 울먹였어요. 어머니, 해리야,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재민이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셋이서 꼭 안았어요. 그럼 이제 결혼 준비 시작해야겠네. 제가 말하자 재민이가 웃었습니다. 어머니, 서두르시네요.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 빨리 데려와야지. 해리가 수줍게 웃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해리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까지. 제가 처음에 봤던 콜센터 직원이라는 직함은 해리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해리는 책임감 있고 용감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재민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해리를 진짜 딸처럼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그리고 해리 어머니도 제 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건 정말 축복받은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였어요. 해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어머니 한번 뵙고 싶으세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사돈 뵈어야지. 그런데 병원에 계셔서요. 괜찮아. 병원으로 가자. 저는 과일 바구니와 영양제를 준비했어요. 재민이가 운전을 했고 해리는 조수석에, 저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 안에서 해리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놀라지 마세요. 걱정 마. 어머니가 다 이해해. 하지만 솔직히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얼마나 많이 아프실까? 병원에 도착했어요. 7층 안병동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여기에요. 해리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가자 침대에 누워 계신 여자분이 보였어요. 머리는 항암 치료로 다 빠졌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어요. 어머니, 손님 오셨어요. 해리가 다가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누구신데? 재민이 어머니세요. 해리 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 사돈 어르신이. 어머니가 일어나려 하셨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편하게 계세요. 저는 재빨리 다가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최은경이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뵈어서. 무슨 말씀을요? 제가 찾아뵈어야 하는데 이렇게 편찮으신 줄 몰랐네요. 해리 어머니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돈 어르신, 저희 해리가 신세를 많이 지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해리가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줬어요. 의자를 가져와 침대 옆에 앉았어요. 재민이와 해리는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해리 어머니와 단둘이 남았죠. 사돈 어르신, 제 딸이 많이 부족한데 잘 부탁드려요. 무슨 말씀이세요? 해리는 정말 훌륭한 아이예요. 아니에요. 제대로 배운 것도 없고 대학도 못 나왔고. 해리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돈,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해리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해리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실 제가 해리한테 너무 미안해요. 제 병 때문에 해리가 대학도 못 다니고 고생만 시키고. 아니에요. 해리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요. 자랑스럽다고요? 네. 해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다고.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돌볼 차례라고요. 해리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해리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해리 어머니가 진정되자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사돈 어르신, 제가 해리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해리가 어릴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해리가 겨우 5살 때였죠. 그때부터 저 혼자 해리를 키웠어요. 식당에서 일하고 청소일도 하고 뭐든 했죠. 해리 어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해리는 참 착한 아이였어요. 엄마가 힘들까봐 절대 떼쓰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과자 사 먹을 때도 참았고 새 옷 사달라고 한 적도 없었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해리 어머니가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암에 걸렸어요. 해리가 대학교 2학년 때였죠. 해리는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엄마, 괜찮아. 나중에 다시 다니면 돼. 지금은 엄마가 먼저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목이 메었어요. 사돈 어르신, 제가 해리한테 짐이 돼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짐이 아니라 해리한테 힘이에요. 힘이라고요? 네. 해리는 어머니 때문에 더 강해졌어요. 책임감도 배우고 인내심도 배우고 그런 경험이 해리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해리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사돈,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뭔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해리를 위해서라도요. 해리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네, 포기하지 않을게요. 병실을 나와 복도로 갔어요. 해리와 재민이가 창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셨어요? 좋으신 분이야. 해리 어머니. 해리가 안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많이 미안해 하시죠? 응. 근데 미안해할 필요 없어. 해리는 정말 잘 자랐어.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때였어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해리 씨, 어머니가 갑자기. 우리는 모두 병실로 뛰어갔어요. 해리 어머니가 숨을 헐떡이고 계셨어요. 의사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응급 처치 준비. 해리가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어요. 엄마, 정신 차려. 해리야, 미안해. 엄마 안 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의사들이 해리를 밀어냈습니다. 보호자분들은 밖으로 나가주세요. 저는 해리를 안고 복도로 나왔어요. 해리는 제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우리 엄마, 어떡해요? 괜찮아, 해리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저도 불안했어요. 재민이도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안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암이 많이 진행되었어요. 얼마나 남으셨나요? 해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길어야 6개월입니다. 해리가 주저앉았어요. 6개월. 저는 해리를 꼭 안았습니다. 재민이도 해리를 붙잡았어요. 해리야, 우리가 함께 할게. 고마워. 고마워요. 한참 후 해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재민 씨, 어머니. 응? 결혼식을 앞당기면 안 될까요? 앞당긴다고? 네. 우리 엄마가 제 결혼식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민이가 해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1달 안에 준비하자. 작은 결혼식으로. 정말요? 그렇게 빨리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우리가 함께하면 뭐든 할 수 있어. 해리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저는 해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해리야, 힘내. 네, 어머니. 우리가 함께 있잖아. 혼자가 아니야. 알아요.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재민이도 해리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해리야, 행복한 결혼식 만들자. 어머니가 기뻐하실 수 있도록. 응, 그래야지. 우리는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힘든 시간이 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길고 무거웠습니다. 해리 어머니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6개월.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해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해리야, 어머니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함께 할게. 좋은 꿈 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있어서 제가 버틸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해리야, 내가 더 고마워.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해리 어머니가 행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리가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재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결혼식 날짜 잡았어요. 정말? 언제? 3주 후 토요일이요. 작은 예식장 예약했어요. 그래, 잘했어. 어머니, 감사해요. 이렇게 빨리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해리 어머니가 꼭 보셔야 하니까. 네. 해리가 정말 기뻐해요. 그래, 좋아. 어머니가 드레스 같은 거 준비하는 거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 가슴이 벅찼어요. 그날 오후 해리와 함께 웨딩드레스 가게에 갔어요. 어머니, 제가 이런 데 와도 될까요? 비싸잖아요. 무슨 소리야? 우리 며느리 결혼식인데 당연히 예쁘게 해야지. 해리가 수줍게 웃었어요. 드레스를 하나씩 입어보는 해리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예쁘네. 우리 며느리.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해리를 거부했어요. 직업 때문에, 집안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해리는 제게 소중한 딸이 되었어요. 어머니, 이 드레스 어때요? 해리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왔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완벽해. 정말 예뻐. 정말요? 응. 우리 재민이가 기절하겠는걸. 해리가 얼굴을 붉히며 웃었어요. 저는 해리를 꼭 안았습니다. 해리야, 우리 가족 되어줘서 고마워.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시작. 3주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매일 해리와 함께 결혼 준비를 했어요. 예식장 확인하고 하객 명단 정리하고 음식 시식도 했습니다. 해리는 퇴근 후에도 병원에 들러 어머니를 돌봤어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해리야, 너무 무리하지 마. 몸 상할라. 괜찮아요, 어머니. 엄마가 제 결혼식 보실 수 있다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리의 눈빛은 피곤했지만 결연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어요. 해리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 나아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했어요. 환자분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딸의 결혼식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병실에 자주 들렀습니다. 해리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결혼식 계획도 말씀드렸어요. 사돈, 해리 드레스가 정말 예뻐요. 사진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세요. 핸드폰으로 드레스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해리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웃으셨어요. 정말 예쁘네요. 우리 해리가 이렇게 예쁜 드레스를 입다니. 해리는 정말 아름다워요. 사돈도 꼭 보셔야 해요. 네, 꼭 보고 싶어요. 해리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너무 가늘고 차가웠어요. 사돈,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해리를 잘 부탁드려요. 제가 없어도 해리가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돈도 오래오래 사셔야죠. 손주도 보시고. 해리 어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고 싶지만 제 몸이 말을 듣지 않네요. 포기하지 마세요. 해리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는데요.
알아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저는 해리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예식장은 분주했어요. 해리는 신부 대기실에서 메이크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지켜봤어요. 어머니, 떨려요. 괜찮아. 넌 정말 예뻐. 메이크업이 끝나고 드레스를 입은 해리를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수수했던 해리가 공주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해리야, 어머니, 왜 우세요? 기뻐서 그래.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예쁘다니. 해리도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화장 번져요. 그래, 미안. 울지 말자. 우리는 웃으며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해리 씨, 어머님 오셨습니다.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해리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해리가 달려가 어머니를 안았어요. 엄마, 해리야, 정말 예쁘다. 해리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오셔서 정말 고마워요. 당연하지. 내 딸 결혼식인데 어떻게 안 와? 저도 다가가 해리 어머니께 인사했습니다. 사돈,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죠. 해리 어머니는 많이 약해 보이셨지만 눈빛만큼은 밝았습니다. 오후 2시 식장에 하객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신랑 어머니 자리에 앉았고 해리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신부 어머니 자리에 계셨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재민이가 입장했어요. 턱시도를 입은 우리 아들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리가 입장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해리는 천사 같았어요. 식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해리는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재민이만 보고 있었어요. 재민이도 해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두 사람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주례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몇 주를 떠올렸습니다. 처음 해리를 만났을 때 저는 그녀를 거부했어요. 직업이 마음에 안 들었고 집안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해리는 제게 소중한 딸이었어요.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집안으로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거였어요. 신랑, 신부는 이제 서약을 하시겠습니다. 재민이와 해리가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신랑 강재민 씨, 신부 이혜리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의를 지킬 것을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재민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신부 이혜리 씨, 신랑 강재민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의를 지킬 것을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해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줬습니다. 재민이가 해리의 베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키스했어요. 식장 안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치며 울었습니다. 옆을 보니 해리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해리 어머니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어요.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사돈. 이렇게 훌륭한 딸을 키워주셔서.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차례가 되었어요. 저는 재민이 옆에, 해리 어머니는 해리 옆에 섰습니다.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해리도 해리 어머니도 모두 제 가족이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사랑은 피보다 더 진한 법입니다. 사진을 다 찍고 저는 해리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사돈, 피곤하시죠? 잠시 쉬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기쁜 날인데 뭐가 피곤해요. 해리 어머니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병색이 도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사돈, 정말 감사합니다. 해리를 받아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보내주셔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음식을 먹으며 신랑 신부를 축하했어요. 저는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인사를 했습니다. 세무사 동료들도 많이 왔었고 재민이 회사 사람들도 왔었어요. 그리고 해리의 콜센터 동료들도 왔었습니다. 세무사님, 저희는 해리 동료들이에요. 젊은 여성 몇 명이 인사를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해리가 평소에 많이 도움받았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해리가 저희를 더 많이 도와줬어요. 정말 좋은 선배예요. 그래요? 우리 해리가 회사에서 어떤가요? 한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해리 언니는 정말 대단해요. 아무리 화난 고객님이 전화해도 침착하게 응대하고 문제를 척척 해결해요. 저희 롤모델이에요. 그리고 신입들 교육도 정말 잘해요.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해리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구나. 고마워요. 우리 해리 잘 부탁해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해리 언니 같은 분이 계셔서. 동료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해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니. 해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재민이와 저도 급히 달려갔어요. 119 불러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해리 어머니는 숨을 가쁘게 쉬고 계셨어요. 엄마, 괜찮아요? 엄마. 해리가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해리 어머니가 가까스로 눈을 뜨셨어요. 해리야. 엄마. 행복했어? 엄마, 말하지 마세요. 구급차 오고 있어요. 해리야. 예쁜 드레스? 정말 예뻤어. 엄마. 해리 어머니의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엄마. 엄마.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 요원들이 해리 어머니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우리는 모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 해리는 드레스를 입은 채 복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재민이가 해리를 안고 있었고 저도 옆에 서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네, 저요. 해리가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해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민이가 해리를 붙잡았고 저도 해리를 안았습니다. 해리야. 어머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해리는 제 품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해리 어머니는 딸의 결혼식을 보고 행복하게 떠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딸을 사랑한 어머니였습니다. 복도에 서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해리 어머니, 부디 편히 쉬세요. 해리는 제가 잘 돌볼게요. 약속드려요. 그날
결혼식은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리 어머니는 분명 행복하셨을 거예요.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셨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겁니다. 해리 어머니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해리는 3일 동안 거의 말이 없었어요.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해리 옆에서 계속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해리야, 울어도 돼. 괜찮아. 어머니, 저 후회돼요. 뭐가? 엄마한테 더 잘해드릴걸.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드릴걸. 해리야, 너는 충분히 잘했어. 내 어머니도 다 아셨을 거야. 정말요? 응. 내 어머니는 해리가 자랑스러우셨을 거야. 마지막까지 딸 결혼식을 보시고 가셨잖아.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이었겠니? 해리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야. 재민이도 해리를 위로했습니다. 해리야, 울지 마. 장모님은 분명 하늘에서 우릴 보고 계실 거야. 응, 그렇겠지.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해리와 재민이는 신혼여행을 취소하고 작은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 해리에게 연락했습니다. 해리야, 밥은 먹었니?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재민이가 잘해주고 있어? 네, 너무 잘해줘요. 하지만 해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해리가 밥을 안 먹어요. 뭐?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거의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걱정돼요. 알았어. 내일 저녁에 우리 집으로 데려와. 같이 저녁 먹자. 네, 그럴게요. 다음 날 저녁 해리와 재민이가 제 집에 왔습니다. 해리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볼이 쏙 들어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해리야, 이리 와. 저는 해리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들었구나. 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럴 거야. 당연해. 저는 해리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해리야, 식탁에 앉아. 어머니가 음식 준비했어. 어머니, 저 입맛이 없어서. 괜찮아. 조금만이라도 먹어봐. 식탁에는 해리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들. 해리야, 이거 먹어봐. 어머니가 직접 만든 거야. 저는 해리 앞에 반찬을 놓아주었습니다. 해리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밥을 한 입 떠먹었어요. 맛있어요, 어머니. 그래, 다행이다. 더 먹어. 해리는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많이 먹지는 못했지만 조금씩이라도 먹는 모습에 안심이 되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해리의 손을 잡았어요. 해리야, 어머니가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내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혼자서 너를 키우시면서 얼마나 힘드셨겠니? 해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내 어머니가 가장 원하신 건 뭐였을까? 모르겠어요. 너의 행복이었을 거야. 해리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내 어머니의 가장 큰 바람이었을 거야. 해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리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이렇게 힘들어하면 내 어머니가 얼마나 슬프시겠니? 어머니, 해리야, 내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행복해야 해. 잘 먹고 잘 자고 웃으면서 살아야 해. 그게 내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거야. 해리가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너무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 거 당연해. 어머니도 우리 남편 돌아가셨을 때 정말 힘들었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 그런데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재민이 때문이었어. 재민이가 있었으니까 버틸 수 있었어. 재민이를 위해서라도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 저는 해리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해리야, 너한테도 재민이가 있잖아. 그리고 나도 있고. 우리가 해리의 가족이야. 어머니, 혼자가 아니야, 해리야. 우리가 함께 있어. 해리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해리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회사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해리와 재민이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해리와 재민이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임신 5주예요. 아직 초기라서 조심해야 하는데. 해리야. 저는 벌떡 일어나 해리를 안았습니다. 정말이야? 네, 어머니. 정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해리. 축하해. 재민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곧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할머니.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해리야, 몸조리 잘해야 해. 무거운 거 들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네, 어머니. 조심할게요. 입덧은 어때? 아직은 괜찮아요. 그래도 조심해. 어머니가 영양가 있는 음식 많이 만들어줄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해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미소였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주가 생기다니.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해리를 거부했었습니다. 콜센터 직원이라는 이유로,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하지만 지금은 해리가 제 딸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고 해리가 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작은 꽃무늬가 수놓아진 손수건. 해리가 밤마다 정성스럽게 만든 선물이었어요. 해리야, 고마워.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저는 손수건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해리의 배는 제법 불러왔어요. 저는 거의 매일 해리네 집에 들렀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주고 집안일을 도와주고 해리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매일 오시는데 힘드시지 않으세요? 무슨 소리야? 우리 손주 보는데 뭐가 힘들어? 감사해요, 어머니. 해리야, 배 안의 아기한테 자주 말 걸어줘. 좋은 음악도 들려주고. 네, 그러고 있어요. 재민이가 매일 동화책도 읽어줘요. 잘하네, 우리 재민이. 어느 날 저녁 해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뭐든 물어봐. 어머니는 처음에 저를 반대하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정말 어리석었어. 그런데 마음을 바꾸신 계기가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해리를 제대로 보게 된 거야. 처음에는 콜센터 직원이라는 직함만 봤어. 해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보지 못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 해리가 얼마나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특히 화재 사건 때 해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을 구하는 걸 보고 확신했어. 이 아이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해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해리야,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돈으로 판단할 수 없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거야. 나도 30년 전에는 그걸 알았는데 어느샌가 잊어버렸더라고. 성공하고 돈을 벌면서
마음이 변해버렸어. 하지만 해리가 다시 깨닫게 해줬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저는 해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해리야, 고마워.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그리고 이 어리석은 어머니를 변화시켜줘서.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저를 받아주셔서. 우리는 오랫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3개월 후, 해리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3.5kg의 사내아이였어요. 저는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다가 아기를 처음 봤을 때 울음이 터졌습니다. 어머니, 손주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저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정말 예쁘네. 아기가 눈을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맑고 순수한 눈빛이었어요. 이 아이는 해리와 재민이의 사랑으로 태어났구나. 그리고 해리 어머니의 축복도 받았을 거예요. 저는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손주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줄게. 그리고 너의 외할머니도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병실로 들어가니 해리가 누워 있었습니다. 힘들어 보였지만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해리야, 고생했어. 어머니, 아기 봤어요? 응, 정말 예쁘더라. 재민이 닮았어. 아니에요, 어머니 닮았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재민이도 병실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뭐가 고마워? 어머니가 해리를 받아주셔서 우리 아들이 태어날 수 있었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너희 사랑으로 태어난 거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어요. 손주를 본 기쁨, 해리의 행복한 얼굴, 재민이의 감사,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봤어요. 병원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해리가 아기를 안고 재민이가 옆에 서 있고 저도 함께 웃고 있었어요. 우리 정말 행복한 가족이구나.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민수야, 우리 손주 봤어? 정말 예쁘지? 그리고 우리 며느리 정말 훌륭한 아이야. 그리고 해리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딸을 키워주셔서 부디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해리는 제가 잘 돌볼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손주 민준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해리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재민이는 여전히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었고 저는 여전히 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찍 퇴근했어요. 손주를 보러 가야 했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희 집 거실에서 민준이의 돌잔치를 작게 치르기로 했어요. 민준아, 할머니 봐. 할머니. 민준이가 까르르 웃으며 제게 기어왔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어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해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우리 민준이는 할머니 사랑둥이야. 저는 민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민준이가 제 목을 꼭 안았어요.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저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재민이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해리는 케이크를 자르고 있었어요.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야. 민준이의 돌상을 차렸습니다. 실, 돈, 책, 마이크, 여러 가지 물건들을 놓았어요. 자, 민준아, 뭘 잡을까? 민준이가 기어가더니 책을 잡았습니다. 오, 책이네. 우리 민준이 똑똑하겠는걸? 어머니 닮아서 그래요. 세무사가 되려나 봐요. 아니야, 재민이 닮아서 회계사 되는 거야.
우리는 웃었습니다. 민준이는 책을 들고 방긋 웃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준이가 무엇이 되든 상관없다는 것을. 세무사가 되든 회계사가 되든 콜센터 직원이 되든 중요한 건 민준이가 행복한 사람으로 자라는 거예요. 책임감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엄마 혜리처럼. 혜리야, 재민아. 내 어머니. 너희가 민준이를 잘 키워줄 거라고 믿어. 그리고 어머니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뭐가 고마워. 우리 가족인데. 저는 혜리와 재민이 그리고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의 앞날에는 여러 일들이 있을 거예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힘든 일도.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해가 지고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혜리가 준 손수건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손수건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정말 많이 변했구나. 30년 전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저도 그 사람들처럼 되어버렸어요. 다행히 혜리가 저를 다시 깨우쳐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혜리야. 그리고 미안해. 처음에 너를 거부해서.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 너는 우리 가족에게 온 가장 큰 축복이야. 문득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혜리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가족이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저는 눈물을 닦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해, 혜리야. 우리 딸이 되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민준이도 사랑해. 우리 가족 영원히 행복하자. 답장이 곧 왔습니다. 네, 어머니. 영원히 행복할 거예요. 저희가 함께니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혜리가 준 손수건을 다시 한번 가슴에 안았어요. 이 작은 손수건에는 혜리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도. 편견을 넘어 사랑으로 하나가 된 가족의 이야기.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지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편견이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